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헬싱키 기자회견 데미지 컨트롤 자리에서도 북한과의 핵 협상에 시간 제한이 없다고 되풀이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핵 이슈에서 자신과 입장이 100% 같다면서 도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푸틴과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보국보다 푸틴 주장을 믿는다는 입장은 자신이 단어를 잘못 썼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두냐 우둔이냐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공화당은 대통령이 정보국을 믿는다고 해명해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마음과 머리에 푸틴이 들어앉아 있는 게 위험하다면서 헬싱키 회담 통역을 의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안보국과 사이버사령부를 총괄하는 국장이 백악관 지시 없이 러시아의 중간선거 개입에 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보국의 입장과 백악관 지시 없이 일하는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위기입니다. 반면 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 후보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충성합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엄마와 여동생을 총으로 살해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주 상원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텍사스주가 국가 단위로 비교할 때 세 번째로 오일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국가입니다. 소매업과 그로서리 업계가 미디어 업계로 뛰어듭니다. 월마트, 아마존, 타겟, 알버슨 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나옵니다. 그러냐 저러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니면 뭐였었죠? 또 그 딥슬립, 빅슬립이었던가요? 딥슬립이었던가요? 그 카사블랑카에 나오는 험프리 보가트가 주연한 영화이기도 하고 소설이기도 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굉장히 가볍지만 너무나 그 큰 문제, 우드냐 우둔이었냐.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명하는 자리에서 북한에 관해서 한 얘기부터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7시간 만에 어제 제가 시간을 보니까 그 발언을 할 때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의 미국 끝나고 3시간 뒤인 12시 3분이었습니다. 내가 발음을 잘못해서 이 푸틴 대통령을 더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 정보국이 아니라 이렇게 해명을 하는 자리에서 가장 헬싱키 회담에서 중요한 이슈가 이게 북한 핵 문제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50초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북한 핵 문제, 특히 핵무기 제거였는데 푸틴 대통령이 관여할 것이다. 나와 100% 입장이 같고 러시아가 해야 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지금 그 북한과 그 과정이 잘 되고 있다. 거기에 뭐 베리를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붙인 것 같아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인질은 돌아왔고 우리의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고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그 북한이 큰 혜택과 익사이링한 미래를 맞을 것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그 해명하는 그 자리였고 그 해명을 굉장히 많은이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게 몇 분 되지 않거든요.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1분을 이 이슈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직접. A major topic of discussion was North Korea and the need for it to remove its nuclear weapons. Russia has assured us of its support. President Putin said he agrees with me 100% and they'll do whatever they have to do to try and make it happen. Discussions are ongoing and they're going very, very well. We have no rush for speed. The sanctions are remaining. The hostages are back. There have been no tests. There have been no rockets going up for a period of 9 months. And I think the relationships are very good. So we'll see how that goes. We have no time limit. We have no speed limit. We're just going through the process, but the relationships are very good. President Putin
is going to be involved in the sense that he is with us. He would like to see that happen. 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이제 두고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가운데 그 부분이 있었군요. 9개월 동안 뭐 미사일 테스트, 핵 테스트 같은 것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No time limit, no speed limit. 시간 제한도 없고 속도 제한도 없다. 그러니까 뭐 천천히 해나가겠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현실 파악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현실 파악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지금 푸틴과의 이슈, 나토 여러 가지 국제 관계를 볼 때 과연 미국의 국제 정책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뭐 워싱턴 포스트만 보더라도 여러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북한에게도 말은 이렇게 올리브 가지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제재는 해제하지 않잖아요. 동시에 두 가지를 반대되는 것을 같이 가고 있고 물론 이제 북한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한국으로부터의 제재는 그 나름대로 해당 국가에 의해서 좀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오히려 유엔에 올해 안에 들어가야지 될 오일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멈추게 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고 나토도 그렇게 정말 완전히 두드리듯이 하면서 때리면서도 군대는 빼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강화를 했죠.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지금 어제 그제 보면은 여러 시사 만평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 이렇게 뚜껑이 열렸는데 그 안에서 툭 푸틴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렷하게 보이는데 그 뒤에 아주 거대한 푸틴이라는 사람이 딱 그 뒤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을 미국의 모든 10개가 넘는 정보국에서 만장일치로 의견 일치를 본 뒤에 제재를 했죠. 그 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그 제재를 하고 하는 그 속도 같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게 늦게 집행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제재가 완화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강하게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고 또 어떤 곳에는 행동은 강하게 하면서 또 말은 반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정책이 완전히 그 과거와 다르게 간다. 이런 뚜렷한 뭔가를 갖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음인지 이게 지금 그 세계에도 결국은 보이지 않는 그 질서가 있어야지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27시간 만에 헬싱키에서 AP통신 기자가 도대체 미국 정보국을 더 믿느냐 아니면 푸틴을 믿느냐 푸틴 앞에서 지난번에 한 것 얘기를 하고 또 12명 특별검사가 기소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지금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이 푸틴을 때려라 예를 들어서 이런 요구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보국의 발표를 믿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푸틴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우드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고 나니까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미국 정보국을 100% 믿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I have full faith and support for America's great intelligence agencies, always had. And I have felt very strongly that while Russia's actions had no impact at all on the outcome of the election. 네, 그러나 동시에 바로 붙이잖아요. 러시아가 개입한 그것이 미국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00%라고 하지 않고 fully라고 했군요. fully support 정보국을 한다고요. 그러나 그 뒤에 또 100%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로 나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와는 연관이 없다. 이런 말도 했고요. 앞뒤로 말을 하는데 그 앞뒤의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이 말을 할 때는 누군가가 작성한 사람이 작성을 했겠죠. 그 원고를 읽었고 원고가 타이핑됐는데
그 옆에 글씨로 이렇게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와의 내통은 없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할 때 그 불이 나가버렸어요. 불이 나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으로 불이 나가네 하고 깜깜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강아지 집에 있었다, 덕하우스에 있었다라고 드로지 리포트가 제목을 달았는데 갑자기 저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백악관이 깜깜해진 거예요. 깜깜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하면서 읍스 하더니 정보국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 대통령이 내가 그것을 푸틴 대통령의 말을 우두와 우둔 차이로 결국은 오해를 하게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The sentence should have been, I don't see any reason why it wouldn't be Russia. Sort of a double negative. 네, 이중 부정이요. 그래서 러시아가 했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현장에선 얘기를 했는데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건 본인이 우두의 그 차이, 우두라고 했는데 우둔이라고 했었어야지 된다. 아무튼 뭐 말로 치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게 그 공화당에서는 일단 마크 루비오 의원들 완전히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미국이 적국인 그런 미국이 오랜 동안 적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참을 수가 없었는데 그나마 해명하는 태도라도 보인 것에는 만족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짧게 몇 분 동안 얘기를 했고 그러자 많은 민주당이나 그 밖에 진보 언론에서는 ridiculous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한나의 문장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지 않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데 마치 인질이 인질범이 써주는 것을 읽는 듯 했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나서 그 정보국을 딱 그 한 문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비난했고 특별검사의 수사는 미국의 재난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백악관에 오기 전까지는 잘 된 회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헬싱키에서부터 백악관까지 올 때는 비행기로 시간이 길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러면 이런 반응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온 참모들이 얘기를 왜 못하나? 그거 정말 충성하는 거 아니지 않는가? 분위기는 전해줘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물론 그 비행기 안에서 텔레비전을 조금 보면서 화나기 시작해서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완전히 그 상황 반응을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처음 생각하다 나중에는 이 대통령에게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해명을 한 뒤에도 항상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을 때 blame America first다. 왜냐하면 만약에 러시아가 미국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도 양쪽에 다 잘못이다. 양쪽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 대통령이 늘 본인을 stable한 genius라고 안정적인 천재라고 얘기하면서 그 천재가 영어를 지난주에 영어를 배운 사람한테 배운 것처럼 하느냐 세컨 랭귀지인 것처럼 영어를 하느냐 우둔을 구별을 못하느냐 이런 말까지 한 사람도 있고요. 퓨리처상 코멘트로 받은 그 조지 윌 커멘테이터의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 대통령이 오후에는 추가로 이 터커 칼슨 팍스뉴스의 앵커와 인터뷰에서는 여전히 본인이 헬싱키에서 푸틴에게 했었던 행동이 아주 좀 반역적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을 bad people이라고 말합니다. Well, I think Brennan's a very bad guy, and if you look at it, a lot of things happened under his bad watch. guy 하면서 러시아가 얼마나 미국의 좋은 나라인가. 2차 대전 때 5천만 명의 생명을 러시아가 잃었지만 전쟁을 끝내는데 미국을 도왔다. And in World War II, Russia lost 50 million people and helped us win the war. And I was saying to myself the other day, I said, Russia really helped us. I'm not pro-Russia, pro-anybody.
I just want to have this 그 country be safe. 친러시아도 아니고 누구 어느 곳도 좋아하지 않는 프로 애니바디라고 표현을 하죠. 그냥 나는 미국을 안전하게 하고 싶다.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전체 세상의 핵무기의 90%를 갖고 있으니까 러시아와 잘 지내는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터커 칼슨이 러시아가 미국의 적이냐라고 물어봅니다. They are chief adversary, would you say? Well, they're strong military, but their economy is much smaller, as you know, than China. And I don't want to even use the word adversary. We can all work together. We can do great. 네, 심지어는 적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도 않다. 러시아 군대가 강하지만 경제는 중국보다 작지 않느냐. 같이 가야지 된다라고 So 말합니다. we can all work together. We can do great. Everybody can do well, and we can. 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그리고 나서 또다시 24시간이 안 돼서 5시 33분에 정보국의 많은 고위 간부들이 헬싱키에서 한 나의 기자회견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어제 했었던 말을 뭐 뒤집는다는 뭐 그런 뜻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래서 이로써 이제 거의 1년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는 별로 신빙성을 두지 않을 수도 있게 됐고요. 그러나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여론을 의식을 하기 때문에 해야지 될 때는 마지 못해서라도 해명 정도까지는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화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을 지지하지 말라는 캠페인 비슷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미국의 균형을 맞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지는 않지만 해명을 해야지 될 때는 해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요. 존 켈리 비서실장의 백악관에서의 생활은 이로써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 상당히 많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굉장히 확고하다는 겁니다. 뉴스를 오래 하지만 저는 이런 뉴스는 처음 봅니다. 이 국가에서 요즘은 이게 한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정보 전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컴퓨터와 정보로 전쟁을 하는데 국가 군 정보 당국에서 백악관의 지시 없이도 우리가 러시아와 싸우겠다. 그게 이제 방어 면에서도 그렇고 공격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지금 국장 차원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요. 이제부터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백악관의 속기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조금 일을 해본 백악관 내부를 얘기를 한다던가 또 무슨 등등의 얘기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요,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오늘 아침에 CNN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아주 높은 위스콘신 주든가요? 가서 유권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유권자들 가운데서 다른 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미국 정보국이 아니라 푸틴의 편을 들어준 그 이후에는 이번에 그에게 표 찍은 게 후회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유권자도 있더군요. 지난번에 몇 개월 전이었었죠. 역시 오하이오주, 인디아나주 그 정도 됐나요? 오하이오주였던가요? 거기에 가서 CNN의 특파원이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불과 얼마 전인데 전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었던 유권자들이 열렬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많은 것에 특히 이제 이민에 반대하고 그런 것에 지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요. 그러나 그게 또 이제 박스에서의 보도가 아니라 CNN에서의 보도니까 또 반만 깎아서 들으실 분은 깎아서 들으시고요.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엘라바마 주에서요.
이 여성 그 후보면서도 뭐 그 의원이에요. 현재 그 마타 로비 의원이 지난번에 2016년도에 그 헐리우드 액세스 테이프 나왔을 때 그게 뭐 여성 뭐 돈만 있으면 다 가질 수 있어 했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온 테이프였기 때문에 본인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알라바마가 어떤 주예요? 알라바마가 정말로 미국에서 가장 빨간 색깔 주잖아요. 흑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그 후보가 그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는 백악관도 여러 번 방문을 했고 결국은 지난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본인에게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공화당이라 하더라도 마구마구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뭐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전혀 정치 경험 없는 사람에게 이제 그 진다던가 트럼프의 그 비난 때문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 정치 경험 없는 사람을 지지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다 합의를 한 겁니다. 이 의원도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없이는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민주당이 되는 것보다는 비판하는 세력이라도 공화당이 낫지 해서 지난달에 그 지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예선에서 당선이 돼서 이제 11월 그 본선에 나가게 되고요. 그만큼 아직까지 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원 의원 지금 후보들 11명 가운데서 엑시오스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11명 가운데서 이 헬싱키 발언 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대통령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는 공화당의 그 예비선거 후보들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당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더 힐이 보도를 했는데 영국 그 출판사 그 아이리시 출판사죠. 그 파디 파워가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헬싱키 발언 이후에는 이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다 그 봤기 때문에요. 그 푸틴에게 한마디도 해야지 될 얘기를 안 하고 못 하고 푸틴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도 그 기자회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공개를 해야 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무슨 돈 관계가 있나 봐. 아니면 무슨 선거에 정말로 음모가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설일 뿐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그 기자회견에서 무슨 테이프 갖고 있어요. 그 뭐 침대에서요 어땠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테이프요 하니까 일단 몇 초 퍼즈를 하잖아요. 이렇게 쉬었다가 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모든 것은 다 그냥 루머 내지는 하나의 추측, 가설도 아니에요. 그냥 추정도 아니고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 트럼프 대통령이 떠오르는 중국을 막기 위해서 뭐 러시아와 가까이 간다고 이것만으로는 설명을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다고 저렇게 그 에고가 강한 대통령이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헬싱키 회담 이후에는 아이리시 출판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탄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전에는 8대1에서 이번에는 2대1로 됐다 이런 것도 있고 앞서 제가 공화당은 전혀 그럴 이유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이제 무당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마리아 그로스라는 국무부 소속이죠. 통역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북미 회담에서는 한국 통역이 있고 한국 관련자들이 많이 가지만 마리아 그로스라는 딱 봐도 그 러시아계예요. 그 국무부 통역하는 사람이 국무부의 그 이름 명부에 보면은 이 사람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사진을 보니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뭐 러시아 사람들 만날 때도 있었고 과거에 로라 부시 대통령 이런 때도 통역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과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2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언론도
대통령도 2시간이라고 했는데 2시간 반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두 사람만이 통역 두 사람과 함께 네 사람이 한 방에서 얘기를 했을 때 있었던 미국 측의 대통령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마리아 그로스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들어봐야지 된다.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 공화당이라면 할 수 있어요. 다수당이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고 공화당은 지금 공화당, 과거의 공화당이 아니라 트럼프의 당이기 때문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백악관의 전 그 속기사가 책을 썼어요. From Corner of Oval Office라고 해서 백악관의 코너에서 이제 속기사가 탁탁탁탁 타이핑을 하니까요. 뭐 들어보니까 모든 그 미팅에 다 그 속기사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제 그 속기사를 싫어한대요. 속기사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속기사가 뭔가를 그 모든 미팅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싫어해서 첫 번째 그 뭐 외교 정상 미팅도 이제 속기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레이 스타인이라는 5년 동안 백악관에서 속기사로 일했고 오바마 대통령 때 거의 일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때는 초반에 조금 하다가 본인이 그 사임을 했는데 특히 대통령 그 집무실에 속기사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많다는 거예요. 언론이 어떠한 그 보도를 할 때 대통령의 한 말과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해서 과거에 그 뭐 오바마 때 같은 경우는 뭐라고 기자들이 다시 물어보면 항상 그 속기록을 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President 하거든요. Reagan through President Obama, the White House really utilized stenographers to make sure there was a record of everything the president said to the press. 그런데 이제 President Obama 그 said, check the transcript. It was basically saying, check the truth. 예, 체크들 그 속기록을 봐라 하는 것은 진실을 봐라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좀 없고 해서 테레사 메이와의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을 때도 속기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충돌을 한다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왜 그만뒀냐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본인이 하는 일에 그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속기사의 개인 얘기예요. 본인이 이제 책에서 쓰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진실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미국 사람들에게 거짓을 많이 말한다. And I felt like President Trump was lying to the American people and also not even trying to lie, like not even trying to tell the truth. He wasn't even going the extra mile to have the stenographers in the room.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유권자들이 많이 지지를 한다고 하니까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더 좀 클리어하게 드러나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이 섹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컴퓨터 스파이국이 국가안보국입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또 있어요. 사이버 사령부, 군사령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그 스파이 그 국가안보국과 사이버 사령부의 헤드가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헤드가 그 폴 나카소네라는 사람인데 폴 나카소네가 4월 달부터 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의회 청문회에도 갔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그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지 되고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지 된다. 러시아가 가장 그 우리 부서로서는 위험한 그런 그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요. 금요일이에요. 특별검사가 그 러시아 사람들 12명을 추가로 기소한 그때 그 이 두 개의 부처에 앞으로는 백악관의 지시가 없더라도 러시아가 중간 선거에 그 미국의 그 공격하는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인다는 그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안보국 그 NSA 같은 경우는 컴퓨터 스파잉하고 군 사이버 사령부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적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교란시키는 것. 과거에 그 오바마 행정부 때에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그 컴퓨터 교란 시스템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실패한 것은 아마 미국의 컴퓨터 교란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추측 같은 것도 많이 추정도 있었었는데 미국에서 스파잉 활동을 하는 것과 또 이 교란하는 이 두 개의 부처의 헤드가
이 헤드가 또 국토안보부나 FBI, CIA와 함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 그렇게 그 푸틴의 입장을 더 정보국보다 가까이 그 더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국에서는 어제 대통령이 내가 우둔이라고 말했어야지 될 걸 우두라고 잘못 말했다라고 얘기한 것을 별로 그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도 우리가 맥시멈 그 러시아를 감시하고 공격을 해야지 되면 한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통령의 지시 없어도 라는 것이 대통령과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너무나 다른 거죠.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한계가 굉장히 많겠죠. 지금 이제 그런 문제 이제 여기까지 이 정도로 좀 갭이 정보국과 대통령 사이에 특히 러시아와 관련돼서 있는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최고 위에 있지만 국방장관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은 국방장관대로 지금 뭐 나토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과도 반대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국가방어법이라는 것을 상원에서는 통과를 시켰어요. 그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고 하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제재도 하는 그런 것 하원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간격과 간극 같은 것이 있는 지금 그 미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해서 또 변화하는 추세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텍사스가요. 세계에서 국가별로 따져도 이제 세 번째 오일 생산국주가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캘리포니아가 자동차가 많아서 국가로 쳐도 뭐 자동차가 뭐 몇 번째 안에 들어간다는 뭐 이런 식인데요. 지금 당연히 제일 많이 오일을 그 생산하는 곳이 넘버 1이 사우디아라비아, 넘버 2가 러시아. 그리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곧 지금 이미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란, 이라크보다도 텍사스가 더 많이 오일을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텍사스 다음에 이제 이라크 이란이게 되네요. 이라크가 뭐 하루에 한 480배럴, 이란이 300배럴. 그런데 이제 텍사스가 하루에 그 560만 배럴을 생산을 한다고 하거든요. 2014년도에 250만 배럴에서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오일 붐이 일어나니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꼭 그렇지만도 않대요. 물론 이제 오일 붐이 일어나면 뭐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워낙에 지금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 그리고 오일 생산을 이제 규제도 풀어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이프라인이 꽉 차버려 가지고요. 파이프라인이 부족해서 더 많이 뭐 어떻게 해야지 되고 그 사이에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오일 값은 내려가고 쉘 오일 붐이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매업과 그로서리업이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광고업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미디어 시장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자신들의 물건을 선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뭐 마켓에 가보면 마켓 계산대 앞에 작은 화면이 있어서 뭔가 물건이 계속 선전이 된다던가 아니면 식당에 가면 그 식당의 음식을 계속 손님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간다는 건데 다 이유가 있죠. 예를 들면 월마트 같은 경우는 광고도 하고 해서 이것을 어떤 구독할 수 있도록 서브스크립션 비디오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넷플릭스 영화 보는 아니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굉장히 크잖아요. 이 월마트가. 아마존의 경우도 말 그대로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존은 헐리우드의 영화 스튜디오와
또 경쟁을 하고 비디오도 그 분배하는 뭐 케이블 컴퍼니와도 경쟁을 한다는 거거든요. 뭐 소셜 미디어 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요. 광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구글 뭐 페이스북과 경쟁하겠다는 얘기네요. 타겟은 타겟 미디어 네트워크 뭐 이런 그 광고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의 쇼핑객이 온라인에 쉽게 와서 뭐 타겟에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요. 그 밖에도 뭐 타겟 무슨 뭐 앱 같은 것, 소셜 미디어 같은 것, 디지털 채널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고 미국에서 가장 큰 그로서리 마켓이 크로거 체인인데 내년에 뭐 라이브로 뭐 이런 뭐 월마트나 아마존과 비슷한 것을 한대요. 충성스러운 그 고객들이 있으니까 웹, 모바일 뭐 다 합쳐서 하고 계산대 당연히 올라갈 테고요. 알버슨은 이제 시작하는데 알버슨's 뭐 퍼포먼스 미디어라고 해서 슈퍼마켓에 관한 뉴스를 서비스한다고 하는데 스토어가 뭐 2,300개 정도나 있으니까 그 스토어에서 전부 데이터를 만들어서 특정한 그 뉴스를 한다는 거예요. 뭐 물건에 관한 슈퍼마켓에 관한 이렇게 그 디지털 그 미디어 이런 것에 소매업소가 또 그로서리 스토어나 집중을 하는 것은 현재 소매업의 판매가 10%가 지금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작을 지금은 손해보면서도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문제는 있죠. 딜레마일 거예요. 아마 이미 먼저 들어간 시장들이 많잖아요. 뭐 페이스북, 디즈니, AT&T, 애플 같은 경우가 다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면 안 하면 결국은 언제 가라앉느냐. 그것이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굉장히 미국적인 뉴스 하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 기사는 여러 가지로 미국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황당하다 해서 전해드리는데 미국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애리조나 그 센트럴이라는 그 신문을 보니까 애리조나주 상원 의원 후보로 나오는 그 바비 윌슨이라는 공화당 후보입니다. 이 후보가 이제 애리조나가 총기에 대해서 총기 소지를 많이 그 주장하는 주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사람이 총을 갖고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자신의 스토리를 들려주는데 18살 때 새벽에 그 누군가가 방에 들어와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에 라이플 총이었대요. 총을 쏴서 그 사람을 숨지게 했다. 그리고 이제 소리 듣고 말리로 들어온 사람도 그 총머리로 결국은 숨졌어요. 그 말리로 근데 숨진 본인이 총을 쏴서 숨지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고 말리는 사람이 시스터 여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됐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18살이었는데 그 집은 완전히 다 그 불타 있었고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무슨 18살이기는 하지만 나이도 가만히 됐겠고 해서 결국은 그 재판이 몇 년이 연기가 됐고 연기되고 나서 배심원들이 또 뭐 석방을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변호사가 됐고 지금 정치인으로 나서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본인의 얘기는 당시에 엄마가 나를 살해되려고 들어왔었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 지역의 신문들의 보도를 보면은 엄마와 시스터가 마치 잠자는 것처럼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총 맞았고 그 이후에 집은 그 불이 붙어서 불이 났더라. 그리고 이제 용의자는 이제 연기 때문에 바깥에 나와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관계자들이 의해서 체포됐고 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스토리가 너무 많은데 제가 이 정도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총도 들어가 있었고 재판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었고 배심원 오늘의 미국인 거죠. 어제는 유럽연합이 일본과 거의 그 관세 없는 무역협정을 통과시켰다 하더니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린다는군요. 미국이 이제 계속 그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해도 또 미국이 보복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다가 대안이 더 이상 없네 하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린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